120페이지 1번. 지금 남아있는 내용들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다. 자, 표 1에서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 확인하시고요.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순위를 구해야 되겠네요. 대상,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은상, 4위는 동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결과에 표시하시오. if, error, choose, 랭크점 EQ 함수 사용. 자, 함수명은 다 알고 계시나요? 제 화면 잠깐만 보실게요. 랭크점 EQ는 그때 배우고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제 화면 잠깐만 보시고요. 랭크점, 랭크 말고요. 자, if error 함수는 이 식이 오류일 수도 있고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 식의 결과값이 오류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이 일을 처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등수부터 구해야죠. 등수부터. 자, 그래서 수식의 형태가 반복되다 자동적이 한번 사용 상대질 때만 고민하면 된다. 이꼴 열심히 복습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솔직히 복습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 근거가 어디냐고요? 근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복습한다고 믿고 싶은데 자료가 아니라고 나오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네? 자, 고생해서 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자,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자, 넘버. 자, 문제에서 점수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러면 상대 참조, 개별 점수, 개별 데이터. 인수 공부 안 하면 문제 못 풉니다. 뭐 제 거 보고 클릭하는 건 이제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이제 콤마 RF 전체 자료 본인 머리에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 설정은 위에서부터 밑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가능하다. 밑에서부터 위로 가능하다. 그 다음 등수를 매길 때 똑같은 범위, 어떤 사람이 되든 똑같은 범위 내에서 등수를 매겨야 된다. 절대 참조. 콤마 결과값 표시할 죄송합니다. 정렬 방식. 자, 내림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길 것인지 오름차순 방식으로 등수를 매길 것인지 판단.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점수라고 하는 전체 자료를, 자, 전체 자료가 점수죠. 전체 자료를 보시고 점수네요. 점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등수를 매깁니까? 높은 점수가 1등이죠. 그러면 높은 점수보다 낮은 점수 수는 아에 대해서 등수 매기라고 지시를 해줘야만 X의 등수입니다. 그 방식을 0,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등수값이 1이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결과값대로 해석하자면 등수값이 1이면 대상, 2면 금상, 3이면 은상, 4면 동상, 5면 공백, 6이면 공백, 7이면 공백, 8이면 공백, 9이면 공백, 10이면 공백. 자, 제가 쭉 이렇게 읊혔던 이 자료 1부터 10까지 일식 증가하는 번호 형태네요. 이런 번호 형태를 1년 번호라고 그러네요. 이 1년 번호에 해당되는 대형되는 뭐 값들이 다 존재하네요.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죠? 추저 함수. 지금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왜 자격증을 못 땁니까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이 정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남을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콤마. 왜 합격을 했는지 그것도 본인 자신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잘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차피 하는 일, 똑같은 일을 계속 전달만 해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1대 대상 복습하세요. 금상, 은상. 왜 자꾸 시간 낭비하세요? 네,
겨울 방학 때 다시 볼까요? 네? 저 보기 미안해서 딴 학원 가실 거잖아요. 응?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번에 끝내세요. 저희 줄줄줄 그리면서 어떻게 개수를 딱 맞추냐고요. 여기 이 녀석 보고 하고 있는 건데 이 녀석. 여러분들 이거 눈에 들어오세요 지금? 아직 안 들어오시죠? 당연합니다. 저 녀석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는 걸 연습을 안 하셔서 그렇거든요. 되도록이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문 그대로 익히세요. 함수는 굵게 나타나는 게 현재 작성 중에 인수의 위치라 그랬죠.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봐요. 그러면 이렇게 금상, 은상, 동상, 죄송합니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 문자로 표시가 되어진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 시에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찾는다면 지금은 저 대회에 참석 인원이 1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대회 참석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100만 명.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공백 표시를 몇 번 해야 되죠? 99만 9,906번을 내야 됩니다. 66번을 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럼 뭔가 또 귀찮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이냐. 그 100만 명에 대한 대비를. 자, 수정 상태에 갑니다. F나 더블클릭 수직 입력기를 이용한다. 공백 문자라고 하는 녀석들 다 지우시고 동상까지만 남기세요. 동상까지만 남겨보세요. 가로 닫고 엔터. 여러분들이 뭐 복습을 안 하는 건 수업 중에 뭐 열심히 다 마스터해서 가셔서 그렇겠죠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렵니다잖아. 자, 이 아닐 건데. 자, 그러면 자동 시험을 쓰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뭐가 화면에 나타나냐면 샵 밸류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나고요. 저건 각각의 1년분에 대응되는 값들이 다 존재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5, 6, 7, 8, 9, 10에 해당되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이 샵 밸류라고 오류 메시지에 나타난 자리의 특징이 뭐죠? 규칙 공통점이. 에? 이 자리에 다 공백 문자 표시할 자리 아닌가요? 그러면 해석을 오류가 난 자리에 공백 문자 표시하겠다. 무슨 함수가 떠오릅니까 이제? 아, if 에러. 함수 공부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기본 미션만 있으면 if 방금 작성하신 이 식이 오류라면 공백 문자 표시하겠다. 가로 닫고 엔터. 네? 아, 죄송합니다. if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if 에러. if 에러. 죄송합니다. 함수명 if 에러. 그러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설명을 듣고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자, 앞에 보세요. 여기 이 식이 위에 있는 이 식보다 이 식, 이렇게 생각하는, 자, 여기서 이 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뭘 배우실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배우잖아요. 부정적인, 즉, 잘못된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식은 의도적으로 뭐합니까? if error라는 걸 써먹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뭡니까? 잘못된 걸 만들어낸 거라니까요. 그러면 항상 긍정적인 이런 측면만 보다가 뒤를 볼 수 있는 측면이 갑자기 생겨나냐고요? 쉽지 않은 생각이라고 그게. 그래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오른쪽 2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if 에러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실습을 하셨고. 자, 요게 문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마 H2급이라는 함수가 나올 겁니다. H2급 난이도의 마지막 문제의 난이도입니다. 이제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한 4분 정도 드릴게요. 제가 몇 분 정도 드립니다라는 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 정도 될 겁니다. 물론 그거보다 조금 뭐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수식엔트가 반복되지 않았다고 자동식이 한번 사용될 구조이고 상대절 때만 고민하면 되는 그런 구조의 내용입니다. 식작성에. 자, 어떤 함수를 써야 될 것인지 함수를 골라야 되죠. 그럼 지원학과를 표시해야 되니까 지원학과는 이 학과명이라고 하는 여기 있네요. 기준표에. 그러면 이걸 가져오려면 여기에 대응되는 SNM이라고 하는 학과 코드라 해야 되는데 원본에 학과 코드라는 내용이 없죠.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런 걸 뽑아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주어진 함수가 left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문제 표현에 원서본의 첫 글자라는 내용도 있었죠. 그럼 모든 걸 다 이용하셔야 되니까 원서본의 첫 글자 left 함수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원서본의 첫 글자를 뽑고 보니까 암산해서 뽑고 보니까 MNS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네 요거.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원서 코드에 앞 글자가 있어야 돼. 원서 번호에 앞 글자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이 값을 들고 원서 번호의 첫 글자를 들고 여기 가서 비교해서 수평으로 비교 대응되는 값을 가져오겠다. 무슨 함수? 오른쪽 수평 H로. 오케이. H로. 미천만 있으면 이게 원활하게 흘러갑니다. 사실은. 그 미천 공부를 이제 우리가 쭉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안 되면 집에 와서 복습도 좀 하시고. 그러면 지금 설명드리는 거 제가 이게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빠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신 분이고 이게 아직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도 복습을 안 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계속 보셔야 됩니다. 답 없습니다. 이제. 자, 누가 찾는 값. 그 다음 찾을 데이터 테이블 기준표 범위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분류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면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지원 학과를 표시하려고 하는 모든 셀에서 똑같은 범위를 참조한다. 절대 참조. F4번까지 주소 형태를 변경한다. 콤마. 로우 인덱스 넘버.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학과명 행이 필요하다. 학과명 행은 선택한 이 범위 내에서 두 번째이다. 제가 지금 줄줄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이제 앞으로. 두 분 다시. 시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콤마. 비교시 일치 유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복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SN의 문자 정확한 문자 비교네. 그러면 정확히 일치 폴스 바로 닫고 엔터. 그러면 여기 다 NMS 찾는데 문제 없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A를 딱 찾으러 갔는데 A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배우셨던 기준표가 있어야 되는 함수 V룩업, H룩업, 인덱스와 같은 함수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 녀석은 기준표에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내일 다시 돌아오는 게 이 녀석의 기본적인 행동이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출발할 때 뭘 들고 갔죠? 에? A를 들고 넘어갔잖아요. 그럼 들고 가서 비교하는데 A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럼 헛땅 치고 넘어갔죠. 그래서 사실은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이게 오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식을 한번 더 써서 요걸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혹시나 발생할 오류에 대해서. if error. 그리고 H루급의 계산이 오류라면 콤마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이게 문자가 되든 숫자가 되든 뭐가 되든 문제에서는 코드 오류라고 표시하라. 그리고 나서 자동 치우기 아래쪽 한번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는 건 반응이 없고요.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타난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또 형태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20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표 2에서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의 제품은 재생산, 나머지는 생산 중단으로 결과에 표시하시고 if 라지 함수 사용. 자, 잠깐만요. 자, 여러분 전체 다 읽으셨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조건의 형태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 내에 조건이 뭔지 보이세요?
읽었던 방금 문장에서 조건 부분이 보이시냐고요. 해석하면 업무가 이런 식으로 올 겁니다. 친절하게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떨어지는 지시하는 내용에 업무 내용에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평가하기로 저 사람 일을 좀 못하는구나라고 평가를 내리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앞에 보세요. 여기서 방금 읽었던 문장의 조건은 이겁니다. 판매 총액이 많은 5개의 제품이라는 게 조건이라고. 뭐 대충 느낌이 없었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웠던 방식으로 즉 주어진 함수에 맞춰서 해석을 하자면 전체 판매 총액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문제에 라지라는 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 전체 판매 총액의 5번째 큰 값 이상의 제품이란 이야기죠. 예?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주어진 함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해가 이렇게 나오면 진짜 이해가 쉽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조금 표현이 좀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뭘 확인을 판매 총액을 확인을 해야죠. 이 빈셀에 자동식이 아래쪽으로 한번.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상대참조. 그다음 뭐 해야 되죠? 5번째 큰 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럼 몇 번째 큰 값이라는 거 보다 그 값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을 암산합니다. 암산. 암산에서 737만 5천의 값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710만 3천 713만 7,500보다 이상이냐? 여기도 713만 7,500 이상이냐? 여기도 713만 5천 이상이냐? 점점점 맨 마지막에도 713만 3만 7,500이냐고 이상이냐고 물어봐 주면 되죠. 네? 그렇게 물어봐 줘야 될까요? 그러면 왜냐면 5번째 큰 값이 이 값이니까 이 값 이상인지 아닌지 물어봐야만 그 안에 속하는지 아닌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이걸 내용을 식으로 옮기는데 자, 문제는 여기다가 내가 737,500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암산되세요, 실제? 100만 개나 있는데 5번째 큰 값이 뭐냐고 암산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 녀석이 도움을 받아야죠. 어쩔 수 없이 라지나 함수의 도움을. 가로 열고 어레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데이터의 범위. 자,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값으로 물어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값을 이렇게 물어봐 줘야 되겠죠. 그러면 범위가 똑같구나. 절대 참조. 콤마 몇 번째? K 5번째.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맞다 틀리다라고 대답해 주겠죠. 그러면 맞을 때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재생산. 틀릴 경우에 폴스일 경우에 생산 중단. 요 사항에 맞는 함수가 뭐라고요? if 함수. 함수 혼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알아두세요. 콤마.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것만 잘 익숙해져 있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저하고 똑같은 속도로는 사실은 나갈 수가 없겠죠. 제가 어차피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조금 덜한 입장이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복습을 좀 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유를 두고 생각하고 수업 중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만큼 제 입장에서 더 좋은 게 없겠죠. 뭐 여러분들 입장도 마찬가지. 자, 이 내용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똑같은 또 아니 뭐 함수명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을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이 좀 다수 있거든요, 지금. 자, 오른쪽 표 사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좀 천천히 진행할게요.
기출 문제를 뭐 많이 풀어서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함수 파트는 그냥 교재에 있는 것만 완벽하면 그냥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죠. 자, 표 사이에 있는 내용 한 5분 한 4분? 한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잘 안 되시면 제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더 할 테니까 그때 또 설명도 한번 더 드시고. 도전해보세요, 도전. 아, 정답 맞추라는 이야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 내용의 키포인트는 총점에 대놓고 최대값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음? 앞에 보세요. 설명 한번 들으세요. 어차피 제가 시간을 그만큼 드렸던 이유는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 시간 안에 해결 못 합니다. 어차피 시간 더 오래 걸리니까 그냥 설명드렸어요. 자, 이게 최대값이거든요. 총점이 가장 높다. 그러면 188입니까? 라고 다 물어봐 주면 된다고요, 여기. 예? 자, 그러면 188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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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소소한 건 그냥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자, 개인의 값을 가져왔어. 188이냐고 다 물어봐 주면 된다고 했죠. 188 값. 근데 우리가 저 맥스 값을 죄송합니다. 최대 값을 암산할 수 있냐고요. 100만 개가 되는 거라면 없으니까 직접 맥스 함수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때 물어볼 때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188이라고 물어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시점,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점을 이제 판단해야 될 시점을 넘어가 버렸거든요. 제가 가를 닫는 바람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정 상태에 들어오셨을 때는 범위를 설정하시고 F4번 키를 이용한다. 이렇게. 그리고 수정 완료가 되면 완료되는 시점에 엔드. 맞다 틀리다 대답하겠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뭐 똑같은 점 188점이 여러 명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최소 한 명이 yes라고 대답하겠죠. true라고. 그럼 이 사람한테는 뭐 최고 점수라고 이제 문자를 표시해 줘야 되겠네요. 이 상이 맞는 함수가 뭐라고요? if 함수가 될 거고. 자, 이런 if가 들어가는 이제 유형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준값이 뭡니까 이게? 우리는 보통 뭐 영어 엑셀 점수가 7점 이상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딱 정해져 있는 값이 왔는데 지금 뭐 함수가 오는 형태입니다. 함수가 오는 형태. 이 형태는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거라고요. 만족한다면 최고 점수. 자, 문제 내용을 파악을 하고 들어가셨다면 당연히 표시해야 될 값이 총 몇 개였습니까? 최고 점수, 최저 점수, 공백 문자 표시 총 3가지 종류였죠. 한 개 처리하고 아직 2가지가 더 남았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지 않는 자리에다가 뭐 if를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각 개인의 총점 값을 가져와서 상대 참조 물어봐 줘야죠. 너 최소값이냐? 최소값을 찾을 수 없으니까 암산에 찾을 수 없으니까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최소값을 찾겠다. 범위 설정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드래그 아니면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도 가능하다. 그러면 최소 점수가 몇 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떤 최소 점수가 있다면 너 최소값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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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물어봐 줘야 되죠. 그러면 이 범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절대 참조 가로 닫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최저 점수라고 표시하고 그 외 나머지는 따로 조건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f 함수 하나를 작성하면 2개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공백 문자 그 외 나머지 공백 문자 if 함수 2번 사용하셨네요. 바로 2번 닫아 주셔야겠네요. 엔터. 생각이 곧으면 인생 사는 거 말고요. 우리 엑셀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옵니다. 제발 이걸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애우는 거 아닙니다. 자, 논리 1 시트로 가겠습니다. 시트명 논리 1. 교재 페이지는 117페이지. 이것도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게요.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4번입니다. 4번. 표사에서 판매량이 150 이상이고 총 판매액이 전체 판매 총액의 중앙값이 이상이면 효자 상품 그렇지 않으면 공백 비고에 표시하시오. if and median. 자, 제 화면 잠깐만 봅시다. 우리가 미디어냐 함수도 그렇게 뭐 자주 나온 게 아니고요. 그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닫아버렸군요. 우리 이때 그 기능 정의에 거기 함수 통계에서 아마 미디언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미디언.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5개의 데이터에서 정 가운데 있는 값이 얼마입니까? 6개에서 정 가운데 있는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 중앙값 위치가 중간인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함수에다 미디언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이제 지금 처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제 생각하는 건 뭐죠?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 이 구조만 딱 보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 나타나는구나. 그거 머릿속에 떠올라야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안 반. 그렇죠? 자, 그러면 조건이 뭐였습니까? 판매량이 150, 총 판매액이 전체 판매 총액의 중앙값. 네? 이렇게.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엔드인지 오한지 판단. 문제에 뭐뭐 이고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엔드 조건. 그러면 엔드 조건은 무슨 함수 처리한다고요? 엔드 함수로 처리한다. 됐습니까? 일단 조건부터 합시다. 자, 이건 판매량이 상대 참조 150 이상 각 상품의 판매 총액, 총 판매액, 각 상품의 총 판매액을 가져와서 전체 총 판매액의 중앙값보다 이상이냐? 그러면 그 값은 암산할 수 없으니까 중앙값 값을 미디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가로 열고 데이터의 범위, 총 판매액 범위.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아마 중앙값이 이 정도 되나 봅니다. 이렇게 다 물어본다는 건 식을 적는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하나하나씩 적는다 그러면. 자동식을 사용한다면 이건 절대 참조가 돼줘야 되겠네요. 방금 하신 내용과 똑같다니까요. 함수명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내용은 똑같다고요. 알맹이는. 그럼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한다 했으니까 엔드 조건, 엔드 함수로 처리한다. 이게 조건이죠. 여기까지. 그럼 맞다 틀리다 대답하겠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효자 상품 틀을 때, 만족하지 않는다 폴스일 때 공백. 무슨 함수? if 함수. 재밌죠? 네? 속으로 저도 욕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걸 재밌어 하시는 분이 있고요. 솔직히. 아 솔직히 뭐 표현을 안 해서 재밌어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아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물론 아는 분이 좀 많죠. 힘들죠. 살면서 닭이 꿰기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굳이 뭐 이런 걸 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항상 물음표를 던지긴 한데 뭐 정을 따려면 어쩔 수 없군요. 자, 마무리 다 되셨죠? 자, 텍스트로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텍스트 맞나요? 아, 잠시만요. 아, 텍스트로 가죠. 텍스트. 교재 113페이지 시트명 텍스트 교재 13페이지. 요 문제도 뭐 이런 식의 형태가 시험에 뭐 이 형태가 딱 한 번 나오고 거의 안 나오긴 했으나 제가 이제까지 크말 리급에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 뭐 어려운 문제 손가락 안에 뽑으라 그러면 거의 5손가락 안에 뽑힐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113페이지 준비되셨으면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2번. 표의 이메일. 자, 이메일 데이터 확인하시고 해서 골뱅이 앞의 문자열만 추출하여 닉네임, 우리가 일명 말하는 아이디를 표시하시오. 표시에 abc 골뱅이 네이버닷컴이면 abc까지 표시하라는 이고요. 이때 미드와 서치 함수를 사용하라. 자,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이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해야 될 구조입니다.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이메일에서 요만큼 뽑는다네요. 그러면 무슨 함수?
레프트 함수 이용하면 되죠. 네?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들어야 될 생각이거든.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에 방금 읽었던 문제 내용에 레프트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작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뽑는다는 개념의 함수가 미드라는 함수가 있네요. 미드가 레프트를 이제 역할 대신해야죠.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죠? 자, 첫 미드 가로 열고 텍스트 원본 데이터 이메일 상대 참조 콤마 스타트 넘버가 몇이 되면 레프트를 대체할 수 있죠? 1 앞에서 했었습니다. 이거. 자, 콤마. 그러니까 복습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자,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뽑으면 되죠? 6개. 6개 뽑고 자동 채우기 쓸 수 있어요? 다 6, 6, 6, 6, 6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뽑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6이지만 여기는 7이 돼야 되고 여기는 7이 돼야 되고 7개를 뽑아야 되고 여기는 5개를 뽑아야 되고 여기는 4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수준.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이 녀석은 항상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아니죠. 정해져 있는 값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수학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영향이 미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값. 뭐라 그러죠? 상수값. 상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상수. 그러니까 항상 정해져 있는 상수값 6을 쓴 거잖아요. 숫자 6을. 지금은. 그러면 그게 맞으면 그게 다른 곳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쓰면 되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자리의 값은 항상 6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값들로 나와야 6, 7, 7, 5, 4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개념적으로 변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는. 변하는 값이 와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값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런 모르는 값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 일단 앞에 코마 붙여서 주석 처리해서 이후에 입력하는 건 문자 데이터 취급한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문제거든요. 이 녀석이. 자,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자, 모르는 이 변수라고 하는 이 모르는 값은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이건.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값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이 단계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런 식을 적기 전에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걸 알고 있는 정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죠? 이 식을 적기 전에. 골뱅이의 위치값이 몇 번째 있는지를 알고 계시죠? 암산하시면. 7번째 있네요. 8번째 있네요. 8번째 있네요. 그러면 이걸 내가 찾을 때 뭘 통해서? 함수를 통해서 이걸 찾아야 되겠네요. 무슨 함수?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값 찾겠다. search find 함수 기억나세요? 두 개 동시에 비교하면서 설명드렸죠.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값 대문자 이가 몇 번째이냐 소문자 이가 몇 번째이냐 그 이야기 해드렸죠.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search를 이용하면 함수를 이용하면 골뱅이 위치값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7, 8, 8, 6, 5에 있다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7, 8, 8, 6, 5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건. 그럼 거기에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6, 7, 7, 5, 4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 규칙상. 일씩 빼주면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변수라는 모르는 값은 식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모르는 값이라는 녀석은 골뱅이의 위치값을 계산해준 함수 search입니다. search. find 텍스트 찾을 문자 골뱅이 콤마 언어 안에서 이메일에서 원본 문자 상대 참조 콤마 어디서 찾아낼 겁니까? 첫 번째부터 찾아놔야겠다. 그리고 search 함수 가로 닫으시고 그리고 제 화면 잠깐만 여러분들 제 화면 봅니다. 대기. 자, 7번째 있습니다. search 함수를 썼을 때. 그다음 8번째 있습니다. 8번째 있습니다. 6번째 있습니다. 5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계시는 이 식
거에 대해서 가로를 바로 그냥 닫아 봅시다. 닫으면 어떻게 되죠? 엔터 치면 여기가 7이죠. 그 다음 여기 한 칸 내려오면 복사돼서 내려올 거면 여기는 8이죠. 그 다음 또 내려오면 여기는 8이죠. 상대점. 여기는 내려오면 서치 함수 값이 6이죠. 여기 내려오면 5죠. 8이죠. 7이죠. 8이죠. 8이죠. 그다음에 쭉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골뱅이 앞에까지만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현재 나오는 뽑아야 될 값보다는 하나 덜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뽑는다 추출할 글자 수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 처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6, 7, 7, 5, 4가 되어서 나타나겠죠. 6, 7, 7, 5, 4. 자, 여기서 물론 함수도 중요하지만 기본 개념은 내가 모르는 값, 내가 찾아내고자 하는 값, 아까 변수라고 표현해드렸던 건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계산하셔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또 할 겁니다. 자, 요 어려운 내용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좀 시트를 왔다 갔다 할게요. 자, 수학 1.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수학 삼각함수 1. 시트로 옮겨가시고 교재는 84페이지.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84페이지. 요거 하고 싶시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요거 하시기 전에 잠깐만 이 설명 잠깐만 듣고 하세요. 왜냐면 또 MOD라는 함수도 그렇게 자주 나왔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설명만 드리고 해서 이거 기억나세요? 출현 횟수가 가장 많은 녀석은 이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녀석은 어떤 데이터? 40이라는 데이터. 그때 MOD라는 함수 쓴다. 그게 교재에 있는 함수명입니다. 네, 그 내용 파악하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시간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방금 내용과 같은 유사한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구입 수량이 가장 높은 빈도, 요게 조건입니다. 빈도라는 영역을 가지고 여기 MOD나 함수와 연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다음 구입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무슨 함수? sumif. 주어진 함수가 그렇게. 자, 뭐 뒷섬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sumif 가로 열고 레인지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구입 수량 범위 콤마. 자, 그다음 두 번째 조건 값이라 그랬죠. 우리 항상 정해져 있는 값 이런 게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데이터에서 물론 지금은 찾을 수 있긴 하지만 우연찮게도 근데 100만 구입수량이 100만 개쯤 되면 채빈값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함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채빈 구입수량의 빈도수가 가장 높다. MODE라는 이 자리에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 사실은 수학적인 용어를 좀 집어넣어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자, 가로 닫고. 그러면 엔터 치면 이게 뭘로 바뀌겠습니까? 지금 암산 가능하니까 4로 바뀌겠죠. 콤마. 그 다음 합을 계산할 범위 구입총액을 할게요. 구입총액.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